안녕하세요. 시간영입니다. 오늘은 11월 26일 수요일이네요. 벌써 수요일이네요. 한 주의 중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 간단하게 점검하고, 바이오 투자에 대해서 제 생각들 오늘 좀 주절주절 해보는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매수 매도는 참고만 해주시고, 제가 좋다고 얘기하고, 다음날 아침에도 팔 수 있으니까, 제가 좋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기본이죠. 쌀 때 사서, 쌀 때는 언제? 공포. 공포에 사서 비쌀 때, 탐욕에 판다. 모두가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이제 탐욕에 그득그득 차가지고 들어올 때 그때 이제 팔고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본능을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다. 웬만하면 호가창 보지 말고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공포와 탐욕 이렇게 봤을 때 알테오젠 그런 거 전혀 없죠. D&D 파마텍도 약간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10만 원 넘어서.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벤트가 많지만 막 더 먹겠다고 그 무증 물량 들어오기 전에는 굳이 살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펩트론은 너무 좋죠.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알테오젠을 오늘도 조금 산 것 같고, 펩트론도 오늘 샀다. 그러고 좀 정리하면서 든 생각인데, 펩트론은 내일 아침에도 살 거예요. 네, 이제 진짜 좀 머지않지 않았나? 네, 근데 이제 제가 비중이 50% 넘고 이런 거는 아니라서 더 살 여력이 있긴 하거든요. D&D 파마텍 좀 4주 중에 한 주가 남아있던 거잖아요. 이거를 좀 어느 정도 팔기도 했고, 이제 그런 걸로 페트론을 좀 살려고 합니다. 보로노이, 보로노이도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샀는데 계속 오르니까, 근데 또 이것도 좀 마음을 제가 편하게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오르기 전에 또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오르다가 이런 구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어, 느긋하게 바라보려고 하고 있는데, 당장 12월 5일부터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12월 6일. 그리고 12월 3일에도 IR이 있고,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조금 조정이나 약간 하락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한올 바이오파마 오늘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얘는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은, 내리면 좋겠는데 내리면 더 좋은 포지션이다. 큐리옥스도 마찬가지고, 토모큐브는 제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네, 제가 좀 약속을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겠다고 공부를 계속 안 하고 있네. 프로티나도 오늘 되게 많이 올랐죠. 프로티나는 개인적으로 거의 안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주주분들은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근데 지금 좀 내러티브가 엄청 센 장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시장이 좀 바뀔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불나방처럼 좀 안 달려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투자하는 거 제가 이제 중수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수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 이제 중수나 저한테 혹시나 배울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준비를 했고, 고수분들은 아예 제 좀 식견이 부족하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게 펩트론을 예로 들었을 때 이제 두 가지 스탠스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언제 본계약이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본계약만을 바라보고 언제로 나오냐 이러는 분이 있을 거고, 저는 언젠가 나오겠지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제 계좌가 전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좀 기분 좋게 전장에서 좀 리드하면서 전투를 좀 우세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게 저한테 있어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언젠가 나오겠지 네. 그게 이번 달이면 좋겠고, 이번 달 안 나오면 다음 달 나오면 또 좋을 것 같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번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비중 조절이죠, 비중 조절. 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3.5억 정도가 있으면 1000주다. 그러고, 현금 흐름이 월 400만 원 정도, 이제, 월급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1000주를 살 수 있지만, 400주에서 800주 정도를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차하면 비중을 많이 늘리면 800주까지 사고 마이너스 통장 뭐 한 1억 정도를 쓰겠다. 더 떨어진다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는 편이고, 좀 컨빅션이 있어서 비중을 많이 실는다고 할 때, 근데 이제 400주 정도만 가지고 있을 때 에로가 나와도 전혀 아쉽지 않게, 뭐 이제 안 나와서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떨어지는데 800주까지 샀을 때도 크게 불안하지 않게, 뭐 마이너스 통장 1억을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저는 조절을 하는 것 같거든요. 현금 흐름도 좀 나오고. 근데 이제 이게 뭐 한 총 10억인데 월급이 한 4, 500이면 좀 더 비중을 좀 조절을 해야겠죠. 물이 잘 안 타지니까. 네, 이게 제가 작년 11월부터 팩트로는 투자를 했는데 뭐 10억 몰빵을 해서 계속 지지부진하면 이게 물이 별로 의미있게 타지진 않잖아요. 생활비도 써야 되고. 그래서 항상 현금 비중을 가지고 비율을 조절하면서 본인의 멘탈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멘탈 관리 게임인 것 같거든요, 주식 투자는. 그래서 투자 철학과 멘탈 관리다, 투자는. 네. 이거 아까 지나갔는데, 바이앤홀드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작년에 내가 알테오젠을 15만원, 뭐 20만원, 25만원, 30만원일 때도 사면서 어떻게 끌고 갔었나. 결국은 팔고 싶을 때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핵심을 노트에다가 이렇게 막 적어서 막 떨어질 때는 그런 거 보면서, 주식을 막 더 사고 그랬었거든요. 마이너스 통장 혹은 뭐 대출도 막 끌어서 썼었고, 작년에는. 그러고 요거는 이제 오늘 생각을 해본 건데, 핸드폰으로 호가창을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이게 궁금해서 손이 가잖아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봐서 가격 보고 매매를 했을 때 그게 결국 지나고 봐서 옳은 선택이었냐? 뭐 한 며칠은 옳은 선택일 수 있어요. 혹은 몇 달은 옳은 선택일 수 있는데, 결국 지나고 보면 물량만 털려요. 물량만 털려. 막 1000주 있던 게 뭐 사팔사팔 해본다고 결국 나중에 가면 한 500주만 남아있고, 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호가창을 보고 싶을 때,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막 뇌동매매를 했을 때 결국 여기다가 장기적으로 옳은 선택이었나? 아니었다. 제 결론은 아니었다. 그러면 굳이 호가창을 자주 볼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냥 기업의 본질 생각하고 핵심 정리했던 걸 생각하고 바이 앤 홀드, 혹은 그냥 바이 앤 홀드죠. 그게 낫지 않나, 뭐 요런 생각을 오늘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뭐 요런 것도 조금 참고가 되실 수 있으니까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D&D 파마텍도 앞으로 갈 길이 되게 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다섯 종목 혹은 8종목은 갈 길이 되게 멀거든요. 저는 프로티나도 뭐 나중에 좀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하면 2조, 3조 넘어서도 살 수 있거든요. 다른 종목들처럼 뭐 큐리옥스나 토모큐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길게 보고, 아직까지 저 종목들은 갈 길이 되게 멀어서 좀 멀리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너무 하루 이틀 시세를 보고 막 그렇게 하면 결국은 물량만 줄어듭니다. 물량만 줄어들어. 근데 뭐 조금은 이렇게 교체 매매를 해도 되거든요. 뭐 한 10에서 많게는 한 30%, 50%까지. 뭐 저도 물론 더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뭐 하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고 하나가 이렇게 바닥에서 기고 있으면 교체 매매를 해도 되죠. 업사이드가 떨어져 있는 게 더 클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다 제가 맞다는 게 아니고,
제 주위에는 집중 투자, 한 종목 집중 투자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성과를 진짜 세 자릿수를 훌쩍 넘기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크게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아요. 워낙 확신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다른 종목들 막 날라가고 본인이 공부했는데도 뭐 그런 거에 있어서 뭐 크게 멘탈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뭐 요거는 제가 그랬다는 거지 뭐 절대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강권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강의파리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뭐 특정 누구를 지칭하는 거는 아니고 제가 부동산 강의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한 1,500만 원 이상 들었을 거예요. 부동산이 이렇게 강의가 많은지 엄청 많거든요. 아무튼 부동산도 제가 강의를 많이 들었고 분명히 제가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우고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 근데 뭐 주식도 리딩하는 채널이나 이런 데 되게 많잖아요. 뭐 요즘은 유료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결국은 제가 다 들어보니까 그냥 이거는 강의 8일을 위한 이걸 강의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진짜 한 90% 이상이거든요. 진짜 90% 이상. 물론 안 그런 데도 많습니다. 진짜 도와주려고 하는 데도 많은데 어쨌든 90% 특히 부동산은 안 해보고 뭐 성과도 그렇게 많이 안 내본 사람들이 진짜 강의를 하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데가 되게 많고요. 주식도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유사 투자 자문 이런 게 엄청 깐깐한데 뭐 문자 보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유튜브에도 뭐 차트 이렇게 막 꺼놓고 뭐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뭐 그런 것들 여러 종목 쫙 깔고 뭐 사고 뭐 사고 제가 뭐 뚜렷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유료 서비스를 몇 개 해보고 아주 막 그런 대놓고 그런 건 안 했지만 근데 하다 보면 다 성과를 못 봤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아주 똑똑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뭐 수능도 상위 그래도 한 2% 정도는 했던 것 같고 학습 능력이 그렇게 막 떨어지진 않잖아요. 근데도 그러고 또 열심히 또 하잖아요.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졸업 그 학점이 4.5에 한 4.2 정도로 졸업했던 것 같거든요. 아무튼 되게 열심히는 하는데 쉽지 않더라. 이런 거에서 주식이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뭐가 도움이 될까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생각을 좀 했었고 뭐 제가 지금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고 도움이 될까 해서 지금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게 있죠. 병아리 감별사가 아시나요? 이것도 이제 그 인코그니토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병아리를 어떻게 감별을 하냐면 이 사람들 보면 거의 1초에 한 10마리 정도는 휙휙휙휙 날리면서 엉덩이 쪽 보고 막 암컷 수컷을 구별한단 말이에요. 암컷 수컷을. 그래서 수컷이 아마 폐기 처분되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별하는 게 과학적으로 거의 밝힐 수가 없어요. 뭐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제가 이거 책에 나온 내용인데 그 암컷인지 수컷인지 어떻게 아냐면 이게 사수가 있어요. 숙련된 사수가 있고 이를 배우는 부사수가 있으면 부사수가 그냥 보고 느낌적으로 암컷 수컷을 막 나눠 놓으면 사수가 보고 맞다 틀리다 막 이렇게 감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을 못해. 이건 맞았어, 이건 틀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죠. 사수는 되게 잘하지만 부사수는 못하고 어떻게 알려줄 수는 없는데 너가 그냥 해봐. 그러면 내가 맞는지 틀렸는지 알려줄게. 그래서 부사수도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거를 계속 시행착오를 거쳐서 사수처럼 경험이 쌓이면서 이거는 암컷이고 이거는 수컷인 것 같은데 알려줄 수는 없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트레이딩을 잘하는 주식 투자자와 되게 비슷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좀 이해가 되시려나? 그래서 제 주변에도 저희 후배 중에서도 그런 매매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비트코인도 잘하고 뭐 주식도 주도주를 어떻게 잘 타서 저점에서 사서 뭐 고점에서 팔고, 그러니까 약간 동물적인 감각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남한테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본인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정형화되지 않은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저는 트레이더 중에서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는지 정형화 하려고 하고, 뭐 이제 이론 같은 거를 좀 만들지만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따라하기 힘들다. 뭐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좀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들, 감각적으로 되게 잘하는 사람들을 병아리 감별사 같은 투자자라고 하거든요. 남한테 조금 정확히 알려줄 수 없는, 하지만 본인은 엄청 잘하는. 그래서 막 제가 병아리 감별사 같은 투자자였으면 저는 이렇게 방송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속 반복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러고 제가 이제 저는 좋다고 했지만 또 어느 순간 팔고, 이제 그 대다수가 겪으시잖아요. 막 좋다고 해서 나는 샀는데 저 좋다고 했던 사람은 종목이 한 2, 30개가 있고, 좋다고 해서 샀는데 물려 있고, 쟤는 어느 순간 팔려 있고, 또 다른 종목 얘기하고, 나는 이거 물려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거였으면 저는 애초에 이런 방송을 안 했죠. 네. 그래서 뭔 얘기하다, 뭐 강의파리들이 어쨌든 좀 그런 것 같다, 시장이. 그래서 모든 공을 다 잘 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거는 제 기준입니다. 제가 다 맞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중수라고 생각해 주세요. 중수,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중수. 그러니까 제 기준입니다. 뭐 모든 공을 저는 이건 워렌 버핏이 한 얘기기도 하죠. 본인한테 유리한 공이 들어왔을 때만 쳐라. 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그 말에 동의를 하고, 모든 공을 잘 칠 수 없다. 네, 그래서 메지온, 뭐 코오롱 티슈진, 오름, 앱클론, 에이프릴, 뭐 프로티나, 올릭스 다 올랐네요. 그러고 보니까 뭐 하이닉스, 아이랜도 좋다고 하고, 이제 바이오가 아닌 것 중에 엔비디아, 구글, 뭐 좋은 종목들은 사실 되게 많잖아요. 조선도 있고 지금 방산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발라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저한테는 불가능합니다. 저한테는 불가능하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이거를 다 하나하나 그 시기에 다 발라 먹으려고 해서 저거를 매매를 다 한다고 해서 뭐 수익은 당연히 볼 수 있겠죠. 지금 같은 불장이면 밀물이 들어온 거죠. 헤엄을 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헤엄을 막 치는데, 이제 그 파도의 방향이 이쪽이면 앞으로 엄청 잘 나가죠. 지금은 이제 밀물의 구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다 올랐고, 어쨌든 저거를 다 매매한다고 해서 내가 투자하는 5종목보다 수익률이 과연 좋을까? 뭐 이런 의문도 사실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다 매매하는 사람들하고 제가 투자하는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정신만 엄청 산만하지 다 막 엄청나게 팔로우업을 할 수도 없고, 타이트하게 정신만 산만하지, 이제 10명이 저 주식들을 매매한다고 했을 때 수익률이 제가 5종목 한다면 한 2, 3등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대신에 QOL,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은 훨씬 좋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중수, 저의 생각이다. 네. 고수분들은 저 친구 아직 내공이 부족하구만 이러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뭐 저희 또 아는 스터디원, 다른 스터디원, 부동산 스터디원이 이제 주식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블로그에 썼는데,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거를 이제 블로그에 썼다고 해서 한번 이제 읽어보라고 링크를 줬는데, 사자마자 한 7% 정도 떨어졌나? 8% 떨어졌나? 88만원에서 이게 한 뭐 5분인가 만에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쨌든 장황하게 썼는데, 이 친구도 뭐 반도체, 이거는 방산이죠, 바이오, 뭐 엄청 여러 종목에 관심이 많은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손절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방산이나 뭐 이런 거를 바이오보다 투자를 안 하는 게,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바이오만 하시냐고거든요. 저는 바이오만 해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나마 이해가 되는 바이오를 하는 거고, 그러고 뭐 방산 같은 종목들이 어려운 게 밑으로 급락할 때 나도 모르는 악재가 있었나 하고 팔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팔 때 팔더라도 악재를 보고 이게 내가 투자했던 아이디어와 다르면, 훼손됐으면 그때 팔아야 되는 거지. 얼마 전에 펩트론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질 때 왜 떨어지지 하고 제가 이제 1분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뭐 뉴스 같은 것들도 좀 찾아보고 텔레그램이나 톡방들 보고, 근데 딱히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1분 이내에 상황 체크하고, 그때 VI 걸렸을 때 제가 이제 매수에 걸어놓고 샀거든요. 그때 정확히 이거 사보신 분들 알 텐데, 이거는 사본 사람만 알 수 있어. 30만 1,000원에 매수가 됐어요. 이거는 사보신 분들 있으면 시간여행 저거 진짜 샀네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든지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떨어지면 항상 더 좋다는 포지션으로 가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맞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중수잖아요. 중수. 한 1년 10개월 정도 만에 제 돈 5억에서 한 그래도 70억을 한번 찍었다가 지금은 이제 60억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중수가 하는 얘기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제 경험상 저는 이랬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고 이제 그런 거죠. 제 경험상 그런 유료 서비스나 뭐 제가 뭐 트레이딩 막 재료 매매 이런 거 안 해봤겠어요? 돈 버는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엄청 많이 해봤어요. 막 그 유튜브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주도주나 뭐 재료 같은 거 분석해 주는 거, 뭐 거래량 어디가 터졌고 그런 거 해봤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그러고 막 뉴스도 계속 챙겨봐야 되고, 막 그 기업을 깊이 있게 이해도 못하고. 근데 일을 하는데 어떻게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어요? 힘들잖아요. 그러고 문자를 받아서 뭐 문자 보내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뭐 어떻게 매매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이제 항상 그것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좀 주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누구한테 종속되지 않고.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개별 종목들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잠깐 건너뛰고, 이게 이제 깡토님 책이거든요. 100억 이상 벌으신, 지금은 몇백억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책에서 나온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왔고, 내 매매의 1순위는 인베스트다. 트레이딩과 인베스트가 있잖아요. 나는 경제적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간적, 공간적 자유도 얻고 싶었다. 내가 생각하는 투자 성공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 있다. 만약 트레이딩에만 집중했다면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HTS를 계속 보면서 시세 변동에 일일비하는 HTS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엄청 여기에 공감하는 게, 매일 장이 열리는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HTS를 보면서 시세 변동에 일희일비하는, 이게 얼마나 감정노동. 근데 이거는 제가 트레이딩이나 뭐 그런 거에 재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옳다는 게 아니고 저는 재능이 없다. 그리고 이 책 내용에 공감한다는 내용이고, 시세 변동에 일희일비하는 HTS의 노예다. 저는 진짜 HTS의 노예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좀 별로이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과거에 그런 삶을 경험한 적이 있는 나는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 자신이 없었다. 뭐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늘
밖에서 머리도 좀 자르러 가고 제가 일을 좀 요새 쉬고 있거든요. 뭐 다른 일은 하는데 어쨌든 수의사 일은 좀 쉬고 있고, 뭐 머리도 자르러 가고, 뭐 상가 투자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하는 데도 가보고, 내일은 제가 제주도 가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이제 거기 또 투자하는 게 있어가지고 가는데, 뭐 그런 삶을 살려고 주식 투자를 이렇게 좀 하는 거지. 뭐 어쨌든 요런 거는 제 스타일은 아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재밌고,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일본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뭐 그런 분처럼 그런 게 이제 너무 재밌고, 이게 막 파도 타는 것처럼, 파도 위에서 서핑하는 것처럼 재밌으면 이제 요거 하시면 되고, 그런 것도 엄청 저는 리스펙을 합니다. 네. 심지어 나에겐 매매의 난이도도 트레이딩보다 인베스트가 더 쉬웠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트레이딩은 아예 뭐 트레이딩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네. 바이오는 근데 스윙 같은 걸 하면 되죠. 타고난 기질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병아리 감별사 같은 투자자. 네. 나는 잘 흥분하고 절제를 잘하지 못하며 귀가 얇고 거절을 어려워한다. 이러한 성향은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감정적인 투자 결정, 손실 회피 심리, 무리한 투자 등이 잦은 실패와 큰 손실로 이어진다. 이게 이제 침팬지가 되는 거죠. 대신 본업 등으로 바쁘게 살다 보니 기다리는 것은 잘할 수 있었다. 요게 이제 제가 깡토님 저랑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간 여행을 가는 거죠. 네. 기다리면 돼요. 시간만 가면 돼. 네. 스터디만 잘 해놓고. 주식 스터디를 통해 알게 된 지인 중에서 100억 원 이상의 자산가가 많은 편인데, 비율을 따져보면 인베스트로 달성한 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1000억 원 이상의 투자자도 한 명을 제외하고 아쉽게도 전부 인베스트였다. 와, 네. 그래서 트레이딩은 이거 보시면 제가 볼 때는 100명에 한 명, 1000명에 한 명 정도 재능이 있을까?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네. 10년도 넘은 투자 스터디라 투자 기간이 오래될수록 복리의 마법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근데 잘하시는 분은, 이것도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재능이 있으신 것. 저도 진짜 그 남석관님 있잖아요. 나이 많으신 그분도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진짜 재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분야에 이해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종목에 이해하는 만큼 거의 모든 종목을 그렇게 정말 파도를 잘 타시는 것. 그분 정도의 재능이 없으면 안 하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트레이더들은 뭐 어쨌든 뭐 요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요거는 제가 아주 동의하고 뭐 좀 공유하고 싶었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공유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이거와 동의를 하면, 뭐 이런 매매법이나 투자가 좋다고 생각을 하면 뭐 제 채널을 계속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요거는 인베스터와 트레이더, 뭐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네. 그리고 조급해지면 실수한다. 불나방 그러니까 이게 오르는 거 막 더 포모 와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먹어보려고 이렇게 타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지간한 확신이 있지 않는 이상은.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한번 가져와 봤고, 그거 있죠. 그러다가 뭐 이제 너가 안 보는 사이에 너가 투자하는 종목에 악재가 나오면 어떡하냐. 그래도 제가 한 두세 시간에 한 번 정도 체크를 하거든요. 뭐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뭐 악재가 나와가지고 한가를 가면, 뭐 저는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받아들여야지. 그거 1년에 몇 번 나올 수 있겠죠. 몇 번 나올 수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저는 일단 그거를 계속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저는 HTS도 안 써요. HTS가 맞나? 그거 써본 적이 없고, 지난 몇 년간은 그냥 다 모바일로 합니다. MTS인가? 모바일로 하고, 뭐 모바일로라도 이걸 계속 보거나 뭐 컴퓨터 앞에서 HTS를 계속 볼 생각은 없습니다. 뭐 감내해야죠. 그렇게 해서 손실이 나면. 근데 아직까지는 아주 치명적인 타격은 없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네. 그쵸? D&D 파마텍, 펩트론, 알테오젠, 보로노이, 또 뭐 있었지? 뭐 한올 바이오파마는 얼마 안 됐고, 네.
그러고 저도 믿지 마시고 누구한테 종속되지 말고 본인이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말에 독서 모임에서 이제 주식에 관해서 좀 발표를 했었는데 결국 이거예요. 본인이 이해될 때만 하셔라. 이해 안 되면 그냥 안 하시면 된다. 네. 그러고 뭐 다른 것들 날라가는 거 이해를 못한 거니까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해가 되면 하고 뭐 3, 40% 정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시라고.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선진장님 그 방송을 봤는데 그분도 그렇고 박도환 투자자님도 그렇고 신용을 올라갈 때 안 쓰고 이렇게 지수라든지 시장 충격에 의해서 본인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종목이 엄청 많이 빠졌을 때 뭐 제 기준에서는 한 3, 40% 빠졌을 때는 신용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뭐 적은 범위 내에서 신용을 쓰는 것도 이제 폭락장이 왔을 때 공포에 휩쓸려 있을 때 그럴 때는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게 마지막인데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도 봤지만 안 오른 바이오 주식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 밀물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다리만 저어도 엄청 빨리 가. 헤엄을 치는데 이렇게 헤엄을 치는데 엄청 빨리 가는 구간인 거죠. 근데 이제 썰물일 때는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잘 안 나가는 구간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수익이 좀 났는데 물론 D&D 파마텍이나 뭐 펩트론이나 알테오진이나 다 너무 좋은 주식인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요 며칠 전부터는 그냥 시장이 떠먹여 준 것 같거든요. 뭐 시장을 그래도 꼼꼼하게 좀 보기는 하지만 결코 제가 막 그렇게 잘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뭐 시장 앞에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을 때도 겸손해야 되고 안 좋을 때도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안 오른 바이오 주식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너무 들뜨지 말고 네. 뭐 조금 저는 현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 조절 잘 하시고 네. 이게 또 너무 거만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이 그냥 다 떠먹여 준 거라서.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 이게 있었네. 5,000명이 됐습니다. 5,000명. 그래서 뭐 아침에 이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엄청 자주 보신단 말이에요. 저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이런 숫자에 좀 관심을 많이 두시더라고요. 어쨌든 5,000명이 됐는데 저는 별로 이게 많이 안 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왜냐하면 저도 뭐 조금 이거를 진짜 막 사업화하려고 하면 뭐 사실 레코드가 좀 되잖아요. 그래도 자극하기 좋은 뭐 싱글 파이어 팁이라든지 뭐 마스크 끼고라도 뭐 전인구 팁이나 뭐 박도환 투자자님도 뭐 15억 30억일 때 나갔었으니까 뭐 김작가 팁이라든지 요즘 바이오 되게 핫한데 실제로 해본 수익을 내본 사람이 이제 촬영 신청하면 안 받아줄까요?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이제 막 했다가 뭐 한 갑자기 3, 4만 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렇게 단기간에 엄청난 성과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라서 그런 성과를 내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루에 뭐 10명, 20명, 뭐 30명, 50명, 100명,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펩트론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D&D 파마텍 주주분들도 있고 이게 같이 거쳐온 거잖아요. 시간을 이렇게 뭐 한 1년은 안 됐죠. 뭐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조금씩 이제 저의 투자 철학에 동조해 주신 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쭉 올라서 지금은 뭐 조금 떨어져도 주식이 떨어져도 이해를 해주실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막 그 높은 투자 수익률을 보고 들어온 막 2만 명, 3만 명이라고 치죠. 만약에 유료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뭐 한 2,000명, 3,000명이라고 치자. 근데 저는 그거를 원치 않습니다. 뭐 막 시장을 좀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뭐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 눈치를 보거나 그런 거를 신경 써서 또 제대로 잘 못할 것 같거든요. 뭐 워낙 좀 잘 안 움직이잖아요. 5종목을 지금 몇 달 혹은 거의 1년간 뭐 끌고 오고 있는데 뭐 잘 안 움직이기는 해도 뭐 어쨌든 인위적인 수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원치 않고 그래서
주변에 잘 알려주지도 마세요. 이해를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넣는 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유료 서비스를 해도 막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거를 저는 원치 않아요. 네. 그러고 저는 제 맘대로 할 겁니다. 뭐 매일 올릴 때도 있을 거고 일주일 동안 하나도 안 올릴 때도 있고 어쨌든 어느 정도는 해야겠지만 네. 그렇게 막 얼매이면서 하고 싶지 않아서 뭐 어쨌든 제가 투자하는 거를 좀 공유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런 이게 이제 이 시점에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요거는 제가 좀 끊어서 뭐 오늘 하던지 내일 하던지 할게요. 네. 종목도 좀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한번 좀 끊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